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2월 31일 날에 올라갈 영상이었으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무안공항에서 발생했던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영상의 업로드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을 빌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이 PPT 그리고 이 영상의 주제는 2024년 축구계 연말 결산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요 축구 관련 이슈를 다뤄보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4 AFC 아시안컵입니다. 네. 1960년 이후 대한민국은 AFC 아시안컵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었습니다. 준우승만 4번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이 대회가 많이 무시된 측면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면서 아시아에서 대륙 간 최강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당시 아시안컵의 멤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현우 골키퍼 비롯해서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막 뭐 이런 선수들 다 한번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정말 역대급 스쿼드라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좋은 멤버들이 소속팀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첫 경기부터 이 경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과정상으로만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스쿼드 면면에 어울리지 않는 졸전 그리고 어거지로 올라가는 그 승부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극적인 승부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런 과정이 연이어 나오고 그리고 약체라고 평가받던 팀들에게 어이없게 무승부를 거둔다든지 아니면은 졸전을 거듭해서 패배한다든지 그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안타까운 실패를 남긴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덧선의 최초 보도로 인해서 이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다툼을 벌였고 핑퐁, 탁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인해서 팀 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팀 케미가 안 좋아지고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그게 경기력으로 드러나 아시안컵 세미파이널에서 탈락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이례적으로 이를 빠르게 인정하면서 결국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는 뭐 특정한 누구를 실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밝혔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할 것이지만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본질이 도외시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긴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물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저는 그 행동이 잘했다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자면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그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회장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 엄청난 문제, 그 어찌 보면 제일 근본적일 수 있는 문제를 놔두고 선수에게만 모든 화살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진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탓할 대상만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포화를 퍼붓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세 번째는 링가드 선수의 FC 서울행입니다.
네, 저는 진짜 지금 봐도 이 사진이 정말 합성 같아요. 정말 실제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합성같이 느껴질 만큼 정말 K리그 한국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역대급 이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부터 시작해서 그 팀에서 활약을 했고 웨스트햄 임대 시절 때 보여준 엄청난 활약으로 인해서 정말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으로도 뛰었으며 2018 월드컵의 일원으로 출전해 골까지도 기록했던 그런 엄청난 커리어를 지닌 선수가 한국의 FC 서울로 온다? 이거는 정말 역대급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FC 서울의 링가드 마케팅은 제대로 들어맞았습니다. K리그 최초로 5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링가드를 보기 위해서 FC 서울의 구장이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또한 링가드 선수 같은 경우도 말년 요양이 아닐까라는 그런 세간의 우려를 말끔히 지워버리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 팬들 그리고 FC 서울 팬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남기는데 큰 효과를 누렸습니다. 네 번째는 역대급 슈퍼루키 양민혁 선수입니다. 네, 양민혁 선수 정말 대단했죠. 정말 아마 올해 모든 신인 선수를 통틀어서 그리고 K리그 역대 신인 선수들을 통틀어서도 그 정도로 잘한 선수를 찾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엄청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21세 이하 세계 선수 득점수 랭킹을 보면은 양민혁 선수가 1위부터 5위 중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득점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양민혁 선수의 활약은 그만큼 엄청났다라는 뜻이고 토트넘 하스퍼라는 EPL에 주목받는 구단에 갈만했다라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활약에 힘입어 양민혁 선수는 당연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플레이어상 신인상을 수상한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K리그 1 베스트 11에도 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강원 FC도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구단 최고 성적을 거두는데 에이스로서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양민혁 선수에게 있어서는 정말 2024년이 최고의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는 토트넘에서 뛰게 될 예정인데 정말 좋은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2024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입니다. 네, 뭐 아시아 무대에서의 비극이 또 한 번 벌어졌죠. 아시안컵에 이어서 파리 올림픽 진출권이 걸려 있었던 AFC U23 챔피언십에서도 8강에서 그것도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며 월드컵을 아니 올림픽을 진출하지 못하는 초대형 참사가 나왔습니다. 네, 무려 10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좌절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10연속 올림픽 진출은 그 어떤 나라도 이뤄본 적이 없는 역대급 대기록이었기 때문에 그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것,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해서 40년 만에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보게 된 점, 이 점 또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여섯 번째는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행입니다. 네, 울산 현대를 이끌던 홍명보 감독이 돌연 갑자기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방향을 틀어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울산 현대에서 뛰었고 울산 현대에 있으면서 대표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울산 현대 팬들의 분노감은 정말 상당했는데요. 정말 지금 봐도 많이 화가 납니다. 더군다나 홍명보 감독이랑 같이 경쟁했던 거스 포엣 감독이라든지 다비트 바그너 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들이 면접 과정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진정성과 열의를 보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더더욱 이
이러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큰 문제를 낳았는데요. 특히 거스 포엘 선수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에 나온 사실이긴 하지만 전북 현대 감독으로 새롭게 또 이제 부임을 했죠. 그만큼 한국 축구를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한국 축구에 대한 열의가 컸다라는 거를 그렇게 또 드러내지 않았나. 그리고 또 비트 바그너 감독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한국 축구의 행정력이 많이 화가 난 나머지 이후 한국 언론과의 그 어떤 인터뷰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일곱 번째는 축협 국회 현안질이었습니다. 네, 9월 달에 있었던 정말 수많은 전 국민들이 지켜봤던 대한체육회 국회 현안질이 당시 사건이었죠. 정몽규 회장, 뭐 이임생 기술위원장, 홍명보 감독, 그리고 또 박주호 전 선수랑 박문성 해설위원까지 여러 인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정말 진짜 이때 당시 상황을 저도 정말 중간중간 못 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보는 형식으로라도 그렇게 끝까지 다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한축협의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랑 그 앞으로의 향방을 좌지우지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정몽규 회장 그리고 이임생 기술위원장 홍명보 감독의 발언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위한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사리사욕과 본인들 눈앞에 있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인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분노를 자아내는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정말 전 국민 앞에 그들의 작태를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는 로드리 선수의 발롱도르 수상입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매년 12월에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라는 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권위 있는 상인데요. 이번 2024년도 발롱도르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로드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인 국가대표팀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선수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로드리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난 뒤에 로드리 선수가 결정하고 난 이후 맨체스터 시티의 공식전 성적이 12전 1승 2무 2패. 오타가 난 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승밖에 못 거둘 정도로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은 정말 다른 팀이었으면은 그 감독을 그 자리에서 바로 경질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페커르디올라 감독이 그동안 거둔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로드리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의 본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현실로 그리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끔 맨시티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 정말 로드리 선수의 이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일련의 상황들을 요약해서 보면 정말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니까 막 열불이 뻗치고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지 진지하게 살펴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을 찾기가 힘든 정말 저 같은 축구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2024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말 이번 2024년 결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좋은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 K리그가 전체적으로 흥행한 점, 링가드 선수의 효과로 인해서 그 덕을 보고 그리고 또
양민혁 선수라는 슈퍼루키가 등장하면서 K리그 전체에 붐을 돋운 점.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국대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최악에 가까운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5년 이제 곧 있으면 또 1월 6일 이때쯤 또 이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있다고 하죠. 3파전으로 치러지는데 과연 누가 당선될지가 정말 앞으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발 2025년에는 정말 이 한국 축구를 사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를 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수뇌부나 윗자리에 올라서 대한민국 축구가 이제라도 세계 축구의 흐름에 쫓아가면서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축식주의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나올 거고, 그리고 오늘 또 이따가 영상 하나가 더 나올 예정이니 그 영상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